경술 국치 이후의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 외교다. 조공 외교 같다. 이렇게까지 정말 치욕적인 모습이라고. 대통령하고 벗어나고 싶어.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미래지향적인 할인 관계와 고객을 위해서 아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처를 했는데 제일 먼저 팔아먹은 게 대한민국이냐. 자, 어제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외통이라는 상임위를 열어서 이 배상안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번 이 논란에 참전을 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바로 좀 주실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 입장을 겸한다. 외교 기초조차 못 갖춘 함량 미달의 해프닝입니다. 사실 왜곡하는 일본에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대위 변제를 밀어붙였다. 돈만 보고 누구 돈이면 어떠냐는 윤석열식의 해법은 매듭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랜만에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한마디 했습니다. SNS에. 김종혁 위원장님은 무슨 생각 드세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하품한다는 그런 정말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입도 뻥끗 못한 거를 찍소리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온갖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일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2012년에 소송이 시작돼서 2018년에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 기업들, 국내에 와 있는 미쓰비시 등 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해서 1억씩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왜 집행 안 했습니까, 그거? 4년 동안 집행 안 했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한 대로 가면은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것은 물론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4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리니까 그건 가지고서는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6,100억을 국내 자금 6,100억으로 그때 당시에 징용에 끌려갔던 분들 7만 명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국내 자금 아닙니까?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않고 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거나 예.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까에 대해서는 그냥 무책임하게 떠넘기다가 대통령이 뭔가를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예.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라는 투로 웃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법원 판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마저도 뒤없는 우리 국가의 삼권 분립 시스템마저도 뒤없는 것이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형제입니다. 싸웠든 뭐하든 간에 형제예요. 일본은 두 형제를 마구 패고 두 형제의 밥그릇 빼앗고 했던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싸움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그 외부인의 싸움에만 왜 집중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왜? 남과 북은 언젠가는 합쳐져야 될 관계이고 예. 일본과는 우리가 일본 나라를 빼앗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일본과는 사실 이웃 국가로서 상호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으나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적어도 예. 책임에 대한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올바른 역사 인식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서에 벌어지는 일이고 예. 독두가 여전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일본에게 왜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물음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제 질문에 대한 2018년에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압류해서 갚으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 그것을 방치했는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6,100억인가를 만들어서 그 7만 명에게 보상했는데 그때는 무슨 논리로 그걸 정당화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 왜 차치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니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부분 예. 준비가 안 됐고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했습니다. 그 징용 그 강제 동원된 그 분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방안과 더불어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미쓰비시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가처분 금지라든지 이런 법적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고려가 함께 돼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덜커덕 대한민국 사법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상하겠습니다. 예. 라고 결정하는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하고 양금덕 할머니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저는 이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모르는 지도자보다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지도자가 더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는 뭐 경술국치, 삼전도의 굴욕, 또는 이제 뭐 자위대의 군합발,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급기야 제2의 카스라 테프트 밀약까지 언급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뭐냐? 미국하고 일본이요,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우리 조선을 먹는 이런 밀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은 이게 그럼 일본하고 미국이 주적입니까? 지금 주적은요, 북한하고 중국, 소련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게 가치 동맹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꾸 이게 그 대법원 판결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본 최고법원 판결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 있는 거고, 이런 이게 조약이나 알겠습니다. 협약은 예. 국제 규범에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예. 마지막 대법관님이 그때 주심 대법관이 독립운동한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다 했거든요. 아하.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제 규범에 따라 써야지. 뭐 대법관님 보고 독립운동하라 했습니까? 네. 본인이 왜 그렇게 판결 씁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뭐 장시간 토론을 해야 될 주제이니까요. 이쯤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하고,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당 소식을 짚어보죠. 만나보시죠.